2021년도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2021년도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 중에서 뭐냐면 좋은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군단들 요 종목군단들을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그것은 뭐냐면 긴 빅픽처로 보면 소위 미래를 바꾸는 종목군들이거든요. 집에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이 많이 미국도 빠지고 있습니다. 빵이라든지. 근데 결국은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마디전에 걸려서 조정받는 것이고 결국은 큰 흐름의 맥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도 최근에 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대주주 물량이 있는 부분 때문에 급대 종목이 많이 빠지는데 그 급대 종목에서 많이 빠진 종목에서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가장 먼저 수소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대통령도 뭐 현대차라든지 방문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수소 경제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바로 수소와 밀접한 관련 있는 어떤 소재라든지 또 그다음에 친환경 수소 환경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효성 첨단 소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얘가 지금 조정받는 위치가 딱 직전 고점대 라인. 그러니까 이 앞에 굉장히 머물렀다가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머물렀다가 얘가 지금 이 밑으로 훅 빠졌었죠. 그럼 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3종 바닥형을 만든다 그러는데 보통 왼쪽 어깨 이후에 주가가 밑으로 훅 빠진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이건 밑으로 외바닥이 떠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또 하나의 어깨를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양쪽의 옆에를 숄더라고 그래서 어깨라고 얘기하고 바로 밑에를 바로 헤드라고 하는데 예를 좀 보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큰 빅픽처로 보면 여기가 헤드입니다. 사람이 물고 나면서 하게 한 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약간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 삼성 SDI 잠깐 하나 설명 들어볼게요. 자, 삼성 SDI 여러분께 아마 저희가 국고촌 할 때 처음으로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SDI인데 한번 길게 볼까요? 보십시오. 예를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상방향으로 강하게. 그럼 어디선가 얘는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앞에 고점대 근처에서 이렇게 길게 기간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두 글자는 뭘까요? 각도입니다. 보시면 가파른 각도 올라갔죠. 완만한 기간 조정이 가파르죠. 그럼 얘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얘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라갈 때마다 직전 고점에서 좀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느냐 할 땐 이런 종목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 올라갈 때는 얘기했던 대로 KTX를 타고 올라가고 조정은 기간 조정이면 다시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종목을 보면 올라갈 때는 월봉상 보면 가교로 상승하고 옆에 조정은 기간 조정인데 특히 얘는 밑에 6개월선 박스 쳐놨죠. 여기 주가하고 여기 주가를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내려와도 여기가 높죠. 여기 근처에서는 저점 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은 길게도 좋지만 다만 짧게는 지금 시가에서 6개월선 근처에서는 저점 매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바로 이 구간이죠. 이 마틴과의 넓어지는 이 구간이 있는데 얘가 이 구간에 들어오면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을 위해 든든히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효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첨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증권사의 장밋빛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9월 말에는 한때 21만 2,300원까지 주가가 고점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살짝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주목하시는 투자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첨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결국은 길게 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가 점점 퇴출당하잖아요. 그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2035년대 완전히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퇴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가장 큰 빅픽처, 그러니까 멀리 보고 가는 거죠. 이 중간중간에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건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좀 주가를 한번 길게 월봉이나 연봉을 갖고 한번 길게 보시면요. 이런 데코보코 어떤 롤러코스터에 있어도 결국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은 미래를 바꾸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나가 쉽게 알듯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향후 전기차 생이 확대되면서 같이 커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뭐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수소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전기차 관련돼서 첨보 이런 종목을 보면 알죠. 이 첨보는 복잡할 것 없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걸 바꿨냐면
기존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전해질, 여기는 기존에 많이 썼던 것이 LiPF6라고 해갖고 이걸 많이 써있는데 최근에는 충전을 좀 빨리 해야 되죠. 충전을 굉장히 빨리 하고 또 주행거리를 굉장히 길게 가기 위해서 여기서 고출이 가능한 거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F 전해질, 또 P 전해질, D 전해질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그 어떤 새로운 신소재들이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전해질 쪽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든 업체가 바로 첨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 흐름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흐름을 보시면요. 주가가 워낙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줬다가 쫙 뻗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도요.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21만 원대.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세 가지 의미선을 꼭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얘가 보세요. 10얼마 10얼마 그러다가 얘가 여기가 20만 원 선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매매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위가 바뀌려고 할 때 종합주가에서 2,400, 코스피는 800선 얼마 그러다가 900선, 얘는 10얼마 10얼마 그러다가 가격이 갑자기 20만 원대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드시 한 번은 두들겨 맞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얘가 올라가고 있죠. 얘가 지금 점점 중요한 것은 커가면서 넓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소위 성장주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얘는 위에서 매도죠. 한번 볼까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장대 한번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아, 그럼 얘가 여기는 여기 올라가면 얘는 좀 매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가면 여기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막 쫓아가서 베팅하는 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밑으로 조정할 때는 아, 얘가 그래도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3개월 프로젝트를 가지고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군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주가가 우상향하기 위해선 미래 가치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두 번째 종목으로 첨보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테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 한때 5만 원 선을 뚫었다가 지금은 살짝 숨고르기 국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미래 가치에 주목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요번에 그 실적 3분기 실적을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아까 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야 이거 한국은 참 서프라이즈하다라고 느끼는 실적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뭐 LG전자, 그다음에 뭐 현대차도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좀 좋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긍정적이 나오고 있고 기타 종목도 나오죠. 그저 역시 왕중왕 킹은 삼성전자죠.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왕보다는 왕비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중장주로 배당도 받고 역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장사가 소위 709 장사가 있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어정 장사가 있다고 했죠. 차어정 장사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10개 종목을 보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삼성전자보다 행복한 것은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테스라 이 업체입니다. 바로 웨이퍼 테스트 기업이죠. 자, 그래프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모양을 보시면은 역시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일부러 뽑으려고 본 게 아니라 뭘 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얘도 보시면요. 어디 딱 걸렸냐면 5만 원 딱 찍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마디존이거든요. 이런 것들요. 특히 가격이 이렇게 앞에가 뭔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위에서 한 번 정도씩은 조금 줄여주는 거 이걸 쪼은 매매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넣어놓으셨다가 처음부터는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체화가 안 돼서. 다만 요런 특히 가격에 맞춰서 한 번씩은 조정받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위에는 얘는 두드려 맞는 선인데 밑에 어디 왔다 올라가냐면 여기 바로 마틴 구간이죠. 요 교문 뜨고 바로 요 최근에도 요 교문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요 라인 마틴 구간에 들어오면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잇따라서 파운드리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이 글로벌 그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1위 파운드리 업체 있죠. 바로 SMIC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를 계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의 어떤 반사익에 대한 부분들도 삼성전자에 쌓이고 있고 여기다가 또 통신 칩 바로 퀄컴 칩을 또 삼성에서 또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에서부터도 역시 수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 밑에 있는 우리 소위 협력 업체들
강소 기업체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요 종목 말고도 요 주변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요 삼성전자에 낙소가를 받는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나까지 핫 이슈 보유 종목들, 다음 주 유망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고민 갖고 계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매수가는 12만 원이고요.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앞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업계의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좀 더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투자의 관점이냐 아니면 내가 트레이딩의 관점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여러분께 이미 지난번에 국고초에서도 추천을 내보냈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치 투자, 자산 가치 음질을 보면 삼성물산이 이게 안 올라가고는 못 배운 종목인데도 바닥을 팍팍 겪기 때문에 권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삼성물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갈 때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두들겨 맞는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내려와도 뜨는 자리가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가면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건희 회장께서 이 병성에 처음에 됐을 때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사망설 리기가 있을 때가 유급설 리기가 있을 때가 2015년 16년도에 아마 엄청나게 일이 있었죠. 그때마다 주가가 빵 하고 강하게 떴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 SDS였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문제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처음에 빵 하고 떴던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 SDS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세금을 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거의 재벌들이 현금 부자가 아니잖아요. 주식 부자지.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주담보 들어가서 세금 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 배당을 많이 해서 세금 내는 방법이 두 번째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방법인데 이건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배당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결국은 주담보를 많이 받으면 회사 가치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주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과 바로 삼성 SDS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쪽이 그런 면에서 괜찮지 않겠냐. 또 하나는 지배주주 회사권 관련해서 괜찮지 않겠냐 해서 삼성물산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자 이것까지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한정돼 있어 어렵고요. 주가의 흐름만 보겠습니다. 보시죠. 얘를 보시면요.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격 트레이딩 관점 설명할게요. 얘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가면 때려줍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렇게 마치 애플이 떨어질 것처럼 땅은 벗어나면서 떨어지잖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또 급락 줬죠. 이렇게 올라갈 때 오히려 여기로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의 자리지 매수 자리가 아니다. 이게 있거든요. 차라리 사고 싶으면 내려갈 때 사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서 샀던 사람들 순간 제일 고점에 또 물려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매매하면 좋은데 모르고 매매 이렇게 걸려듭니다. 다만 얘는 밑으로 갈 때는 역시 이 직전 저점 때 매수가 있으면서 당분간 주가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건희 회장께서 갖고 계셨던 주식들이 있었죠.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물산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결국은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세금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앞에 두 달의 주가와 뒤에 두 달의 주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두 달 동안에 갖고 있던 보유 주식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은 물론 뭐 일부러 뭐 찍어 누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의 입장으로 본다면 얘들은 두 달 동안은 이 종목군들은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눌러주고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눌러주는 약간 가들권 트림질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다가 비율도 주고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을 같이 겸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각도 문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길게 보면 삼성물산 갖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직전 고점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데코보코가 한 두 달 정도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한 분 더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차입니다. 1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미래차 가치를 품고 연일 주가가 상승하던 현대차입니다.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익 실현 시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아주 빠르게 얘기할게요. 얘가 최근에 약간 출렁거리는 핑계를 어떻게 대고 있냐면은 소위 엔진 충당금에 대해서 한 2조 원 정도 요 부분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 물론 반은 맞습니다. 근데 반은 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요게 문제가 아니고 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가면 어떤 마디존 형성하는데 그래프 곧바로 들어가시죠.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리딩이 많이 하죠. 오늘 종목이 얘들도 마찬가지인데 얘가요. 현대차가 쭉 올라가다 10 얼마 그러다가 얘가 바로 20만 원대로 코앞에 두고 두드 맞은 거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얘가 20만 원대에서 얘가 하나 알아두시면 얘가 20만 원대에서 얘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얘는 18만 원부터 20만 원 요 사이 들어가면 한번 흔들릴 겁니다라고 했죠. 이게 아까 했던 가계 마디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론 핑계는 엔진 충당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향후 미래를 꿈꾸는 이것도 2021년대 유망주 종목 섹터 중에 하나고요. 얘는 올라가다가 지금 마디존으로 조정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당분간은 가계 마디존을 중심에서 올라갈 때 매물이 있으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대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마디존 조정이지 큰 의미의 꺾이는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